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7일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북미 협상이 이제 2차 회담이 끝나고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른 결과가 나왔죠. 현재 상태로는. 그리고 이제 미국과 북에서 보이는 반응도 다르죠. 그래서 북미 협상 과정에 있는 상황 지금 앞으로 뭐 3차 이상으로 북미 회담이나 이런 것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전개되었던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앞으로의 협상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좀 주제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각 시리즈,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이런 내용으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거는 이 주제가 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북의 주장, 그 미국의 주장이 대립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의 분석과 실제 북미 회담의 결과가 전혀 다른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회담이 열리게 됐고 왜 한반도에 이런 문제, 핵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도가 제대로 나가지 않고 분석이 계속 오류가 난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회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2차 회담 이후에 북의 반응 이런 것들은 오늘자로 기록 영화가 이제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기록 영화에서 회담의 분위기 이런 것들도 나오고 북이 기본적으로 회담을 어떻게 보는가가 좀 나왔죠. 그 외에는 뭐 북미 회담 관련해서 별다른 반응, 별다른 입장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건 없고요. 발표한 건 없다고 보는데 미국에서는 연일 트럼프, 폼페이오, 특히 볼턴이 종횡무진하고 있죠. 이 회담에서 뭘 자기들이 주장했고 뭘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고 북이 안 받은 이유가 뭐고 엄청난 구구절절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또 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다시 복구하고 있다. 이런 게 또 어제 오늘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을 써야 됩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없어요. 공식적인 명칭은 서해 위성 발사장입니다. 북에서 공식 명칭을 다루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국가 공인 명칭이 있겠죠. 그게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언론이 그리고 특히 미국이 이 미사일 발사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왜 선전하고 있냐. 이미지를 북이 또 합의를 파기했다. 북이 1차 회담에서 합의한 것과 다르게 그리고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지하고 있다고 하는 스스로의 말이 거짓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기본적인 것은 서해 위성 발사장이고요. 미국이 두려워하고 우려하고 안보 위협을 느꼈던 그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북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미사일 발사 2017년 12월 29일 화성 15형 발사 때까지 다 이동식 미사일이었죠.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대에 고정 발사대에 놓고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안보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사일 발사장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해 철산군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정확하게 언론에서 보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이 2차 회담에 자기들이 합의를 하지 않고 주랭랑을 친 거에 대한 세계 비난 여론에 맞선 선전전이죠. 마치 북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담이 결렬이 된 것이다. 이런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한 선전전의 일환으로 이런 기사를 내고 이런 정보를 공개하고 이런 단어를 써서 언론에 내보내고 있다는 거죠. 한국 언론도 지금 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라고 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고 위성 발사는 미사일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요거는 또 나중에 또 따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어쨌든 2차 북미 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그 책임에 대한 전가를 하기 위해서 볼턴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동창리 논란이 불거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착각실의 첫 번째 주제는요. 북한 비핵화 얘기인데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죠. 북한 비핵화가 미국의 요구 사항인데요.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은 우리 민족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핵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핵 문제 해결 방법이다. 자, 핵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45년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45년도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에 투하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히로시마에 3만 명, 나가사키에 1만 명, 4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중 강제징용 노동자들 4만 명이 핵무기에서 사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생존 피폭자들 히로시마에 5만 명, 나가사키 2만 명.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때부터 우리 민족은 핵에 대한 피해를 당한 거고 핵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성된 거죠. 한반도 핵 문제는 이래서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인류의 핵 문제, 그리고 처음으로 핵무기를 사용한 역사를 만든 것이 미국이죠. 인류에게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에서부터 한반도 핵 문제는 시작됐다라는 거고요. 한국전쟁 당시에도 맥아더가 1950년 7월 9일 전쟁 개시 2주 정도 지나서 원자탄 사용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불허가 됐다는 건데요. 50년 10월, 11월 중공이 한반도 전쟁에 투입되면서 다시 사용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50년 12월 9일 맥아더가 한국 전역에 원자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는 거고요. 제거 목표물 리스트를 제시하고 26개의 원자폭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 만다 이런 논란이 있다가 결국 사용이 승인은 됐는데 실행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51년 9월달, 10월달 B-29 폭격기, 지금도 괌에서 날아오는 그런 폭격기죠. 이 폭격기에 핵탄두를 제거한 원자탄들을 실어서 투하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서. 2014년도인가요? 3년도에도 실제 그 훈련을 했죠.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전쟁 때에도 핵폭탄 투여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민중들 속에서는 미국이 핵폭탄을 북에 집중적으로 투하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고요. 실제로 북중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원자탄을 이렇게 점선을 긋듯이 투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맥아더의 계획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핵폭탄 투여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아서 그것 때문에 남쪽으로 피난을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가족 문제가 이 핵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58년도에 어니스트 존이라고 하는 핵무기를 공개적으로 반입을 했죠. 미국이. 정전협정상에서는 미국과 그리고 조선인민군 측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지원군 이 3자가 합의한 그 정전협정상에서는 외부로부터의 무기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1대1 교환만 가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탱크 하나를 수리를 한다 그러면 외부에서 탱크 하나를 가져오고 탱크 하나는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교환만 가능했지 새로운 무기를 한반도에 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정전협정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기고 파기하고 미국이 핵무기를 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전협정도 파기하고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온 것도 미국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역사가 북미 간에 이제 핵 관련한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만 NPT라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조약이 있습니다. 68년도에 유엔에서 채택됐고요.
4국 간 조약이죠. 60년 프랑스, 64년에 중국이 핵실험 성공해서 미국이 제안해서 성립된 그런 협약이라고 합니다. 여기 기본 내용은 그거죠. 비핵 국가에 대해서는 핵 개발을 금지시키고요. 핵 보유국에 대해서는 핵 군축을 요구해서 핵 확산을 좀 막자, 뭐 이런 것들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죠. 핵 국가가 비핵 국가에 대해서 핵 위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도 이 조약인데도 미국이 구체적으로 북에 대한 핵 위협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북도 85년도 12월 달에 이 가입을 했어요. NPT 가입을. 그러면 비핵 국가로서 그 NPT에 가입했기 때문에 핵 무기 보유국들이 북에 대해서 핵 위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조약상. 그런데 이 비핵 국가인 북에 대해서 핵 선제 공격 계획을 담은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부시 대통령이 2002년 1월에 북을 악의축으로 규정을 하면서 3월에 국방부가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합니다. 거기에 핵 선제 공격 가능 대상에 북을 포함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해 5월에 테러 진국으로 다시 지명을 했습니다. 자, 비핵 국가인 북이 핵 국가로부터 핵 위협에 노출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북이 2003년에 공식적으로 NPT를 탈퇴하게 됩니다. NPT를 탈퇴한 이후로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조약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왜? 핵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자위권의 조치라고 할 수 있죠. NPT를 탈퇴했지만 2005년도에 6자 회담이 열리고 9.19 공동성명이 발표함으로써 한반도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 관계 정상화,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합의가 됐지만 바로 다음날 미국이 파기시켰죠. 2005년 북이 핵 무기를 공식 선언하고 2006년 첫 핵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핵 역사가 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은 우리 민족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이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거죠. 1차 회담, 2차 회담이 진행된 겁니다. 무슨되게도 이 회담이 열리게 된 요인, 어떻게 이 초대국인 미국이 적대국인 북이랑 죽이네 살리라고 했던 이 북이랑 정상회담을 하게 됐는가? 그게 바로 2017년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핵 강국으로 등극을 하면서 핵 강국끼리의 회담이 열리게 된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처럼 정식 수교가 되어 있고 서로의 핵무기에 대해서 핵 공격에 대한 위협은 거의 없죠. 정상적인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북과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핵 버튼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 광포위 타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적대적인 핵 보유국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핵 무력 자체가 북미 회담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북이 핵을 갖지 않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지 않았으면 미국이 회담을 할 리가 없겠죠. 자기의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와 굳이 협상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역설적이고도 북의 핵 무력이 북미 대화를 만들어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담 자체의 기본 출발점인 성격은 한반도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반도 핵 문제는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거고, 한반도 핵 문제 자체가 또 발생하게 된 원인 자체가 미국의 주둔, 강점, 분단 고착화, 이런 것이 또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북미회담 1차 회담의 기본 합의가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그 다음에 공고한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그 순서대로 1차 공동성명이 나온 겁니다. 이 성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합의가 2차 회담에서 준비되었던 것이고요. 합의안이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이 합의안 자체가 만약에 타결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은 스스로가 보기에 한반도에서 자기의 개입력, 발언력, 주된 명분 이런 것이 급격하게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겠죠. 수조 원의 무기를 매년 팔아먹던 이 시장이 날아가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 한반도에서 물러가게 되면 정상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끝내 결단을 못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미국이 적반하장이죠.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도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대북 제재,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이 논리 자체는 미국의 공격 정책의 연장이다. 날강도 논리죠. 그런 논리로 여전히 미국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는 거고, 여전히 그런 논리, 그런 강도적인 논리로 한반도 핵 문제가 북한 비핵화라고 왜곡하고 조작을 하고 날조를 해서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과 해법을 흐려놓는 것이 미국의 작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 때문에 2차 회담이 난관을 겪은 거고,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선전전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은 한반도 핵 문제가 이러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전혀 다른 문제죠. 성립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북한 비핵화는 결국 전 세계 비핵화와 동률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거죠.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과제고요. 자, 그래서 미국의 핵위협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전 세계 비핵화를 향해서 일단 방향을 잡고 1단계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해서 서로 이제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합동훈련, 전략 자산을 반입하는 걸 중지하고 3단계는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이런 단계로 가야 한반도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북은 여유롭게 미국의 태도 변화, 입장 변화, 그리고 정상 국가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급한 건 오히려 미국 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반도 핵 문제 관해서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다. 그리고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핵 문제 해결의 해법이고 본질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